푸른밤 종현입니다. 은희경 작가의 산문집 생각의 일요일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후배의 말이 생각이 나요. 스마트폰 어플이 마음에 드는 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태도가 좋아서래요. 스마트폰의 놀라운 점이기도 하죠. 어플마다 주기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업그레이드라는 게요, 성능을 올리기 위해 무언가를 넣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건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있는 것을 빼거나 줄이기도 한답니다. 덜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 불완전하던 것이 완전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우는 것만큼 지우고 버리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죠. 7월 2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사랑도 이별도 다 그저 그런 일이라고. 7월 24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태양의 버리고 였습니다. 네, 저희 노래 되게 좋아해요. 태양씨 노래.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도 너무 좋고요. 잘 들었었는데 또 푸른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오프닝에서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천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대표적 인물. 버리지 못하는 사람. 갖고 있는 거 절대 못 버리는 사람. 이게 뭐 욕심인 것 같아요. 전 심지어 근데 이제 그런 건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막 생긴 거 있죠. 나한테. 그걸 남한테 주는 건 정말 잘해요. 근데 조금 나랑 추억이 생기면 그 이후에 필요가 없어져도 못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버려야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들 하던데. 자, 일요일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꾸며지는 맵스앤뮤직 함께하고요. 오늘은 MBC 라디오 음악작가로 유명한 분들, 배순탁 작가, 김동영 작가 두 분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 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타이어, 자유투어 여행사, 다우닝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여행은 당신의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그 다음 당신을 이야기꾼으로 만든다.
여행으로 이야기꾼이 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여름 특집 맵스앤뮤직. 오늘은 여행을 사랑하는 음악 작가들 김동영, 배순탁 작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여행과 음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여름 특집 맵스앤뮤직. 오늘은요, MBC 라디오 음악 작가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MBC 팟캐스트 배순탁 생선의 하라는 음악은 안 하고의 진행자이시기도 하신 배순탁 김동영 작가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푸른밤이 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얼마 만이시죠? 저 예전에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북이 빠지는 음악 좀 들려주세요. 북기 원더랜드. 그죠. 북기 원더랜드. 너무 옛날 얘기여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 거의 한 1년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1년은 확실히 더 된 것 같아요. 배순탁 작가님은 정말 오랜만에 또 1년 정도 계신 것 같고. 네. 저는 생선 작가님. 일본에 갔을 때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그때 저는 레깅스 입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예, 겨울에 기모 레깅스 추워서 입고 와가지고 그 기억이 겨울 때였으니까 지금 봄이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한 6개월은 좀 된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그래도 우리는 또 상호 친밀한 연락 관계를 생선 작가님과는 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분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지 전 보통 좀 이해가 안 간다거나. 아닙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생선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인생과 철학과 그다음에 햇빛과 햇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햇빛하고 햇살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종현 씨는 햇빛을 싫어하시고 나는 햇살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햇살은 살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잖아요. 갑자기 근데 생선 작가님 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저 하루에 한 끼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도 학대가 아니고요. 입맛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친구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서 좀 이렇게 좀 절약을 하는. 그래서 일식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먹는 걸 아끼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거에 원래 관심 없어요. 이 친구. 원래 좋아하지도 않으셔서 미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저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거의 비슷한 게 없어요. 그래요? 네, 다 다릅니다. 다행이에요. 그렇게 다른 두 분과 함께 오늘 여행 얘기를 나눌 겁니다. 또 극과 극의 여행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두 분을 알고 계신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많이 계실 텐데 두 분이서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지금 하시는 그 팟캐스트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이제 2000년대 이제 중후반쯤에 처음 알게 됐고 제가 MBC에서 당연히 그때는 이 친구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이 친구가 나이가 배순탁 작가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한 살이 선배예요. 선배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이제 서로. 아니 그냥 저는 원래 말을 잘 놓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말 잘 놓죠. 그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뭐 그냥 쉬운 사이. 하여튼 뭐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알다가 이 친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에 비하면은 뭐랄까 전체적인 어떤 내공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런 어떤 유연성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한테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보다 레벨이 낮다. 그렇게 잘렸죠. 잘렸다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잘렸다는 표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가라는 분이 그 잘린 거 맞는데. 방송국에서 잘렸다는 말을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저 5번은 그만뒀고요.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서 같이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제 돈 때문에 같이 하는 거죠. 제의가 왔어요. 워낙 저희들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좀 사적인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웃기니까 옆에서 보기에 웃기니까 이걸 아예 방송 포맷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겠냐 했는데 아무래도 이 포맷을 공중파에서 했다가는 PD님도 양복을 입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은 그리고 이제 뭐랄까 사회적으로 행동이 불가능하신 그런 지금도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한때 잘 나갔죠. 한때 책 한 권으로 37만 권 팔고 그런데 지금 통장에는 39만 원밖에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통장 잔고까지 알 수 있는 코너입니다. 여행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통장 얘기 그만하고 그 39만 원을 어떻게 알뜰하게 여행을 하고 다니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제 여기에서
이 곡은 9145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제 여기에서 듣고 왔어요. 각자 한 곳씩 추천을 해주시죠. 네. 어느 분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추천할 곡은요. 네네. 태국의 섬 코사무이입니다. 태국이요. 네. 태국이라고 하면 또 따뜻한 국가고 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여행지로 그렇죠. 찾는 곳인데 특히 코사무이 같은 경우에는 방콕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린 곳이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이 세 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네. 코사무이가 좀 유명한 것이 풀문 파티. 15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풀문 파티가 있는데 보름달이 떴을 때 그 코사무이 옆에 있는 코판강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같은 이제 코사무이 이제 근데 거기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이 살거나 큰 섬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바하고 레스토랑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바닷가 한 2km에 네. 모든 바들에서 바닷가 해변 비치 쪽으로 해변 쪽으로 이제 스피커를 해놓고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일렉트로닉 파티를 하죠. 마치 좀 뭐랄까 페스티벌 느낌이네요. 네, 한 2만 명 정도 옵니다. 그 정도면 페스티벌 맞네요. 네. 2만 명? 네. 보름마다 2만 명이 와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2만 명씩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파티에 오기 위해서 와요. 와, 상당히 핫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요? 긴 시간 동안? 완전 장난 아닙니다. 엄청 길게 하는 불쇼부터 건데. 시작해가지고 미끄럼틀 물장난, 뭐 물총으로 쏘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노는 방식도 다 저마다 다르고 그리고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풍겨 나올 것 같아요. 태국만의 분위기도 물론 있겠지만 네네네. 그 안에 또 세계 각지에 많은 분들이 또 모이니까 완전히 국적 불문의 그런 뭐 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의 노는 문화라든가 술 먹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아요. 저게 저랑 안 맞아요. 왜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낯선 이들과 대화하는 걸 즐기지 않습니다. 좀 낯을 좀 가리시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순탁 작가님 어딜 가든 낯선 이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여행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외향적인 저는 그냥 이제 여행은 좀 힘드시죠. 여행 가서 주로 그리고 전 대도시를 좋아합니다. 대도시, 유명한 도시. 네네. 그리고 숙박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도시들로 위주로 다니면서 먹을 거리 위주로만 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나가면은 친구들을 엄청 사귀더라고요. 친구들을 엄청 저한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그게. 그렇군요. 이렇게 다른 좀 뭐랄까 여행 스타일이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 사귀어서 이제는 친구들 보러 이제 그 나라들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면 뭐 코사무이에서 다른 국가 이스라엘 친구라든가 그런 친구들 만나면 또 그 국가로 한번 또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연락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연락도 자주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선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레코드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면 더 싸면 그 나라 그 친구 집으로 배송을 해서 그 친구가 다시 보내주는 그런 그런 좀 도움도 받고 이용 가치 있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군요.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 금방 말씀하셨어요.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이건 행사적이잖아요. 자, 그래요. 그래 코사무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떠한 좀 독특한 볼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사무이는 바닷가가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는 적당한 볼거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문화 사적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 경관으로 이루어진 해변을 따라서 자동차가 아니고 그런 스쿠터를 타고선 그다음에 그런 태국 전통 툭툭이라고 하잖아요. 오토바이가 있고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마차 같은 그런 그 바퀴가 3개 달린 그런 것들을 타면서 바닷가를 다니고 그다음에 뭐 먹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푸드코트 가가지고 태국
음식들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샤브샤브도 먹고 이러더라고요. 네네. 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럼 주로 가셔서 뭐 드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과일 주스 마십니다. 여기에서? 네. 식사를 안 하시고 과일 주스를 이제 끼니를. 아니 뭐 그리고선 초콜릿 들어가는 과자. 좀 이제 칼로리를 채우기 위해서.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절대 비싼 곳에서 안 잡니다. 어디서 주무세요? 그럼 이곳에서는 좀 어느 숙박? 저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에서 해서 한 6명, 7명, 8명에서 자는 이제 짝수로 떨어지는 침대, 2층 침대니까. 저게 불가능해요. 이런 좀 여행 스타일이 정말 다르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완벽하게 저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곱게 자라서 그래요. 네, 진짜. 자, 그래요. 우리가 코사무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곳에서 좀 이거 놓치면 진짜 아깝다. 사실 음식이라든지 뭐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거야 뭐 스타일이니까 본인의 좀 그러게 맞게 하되 그래도 코사무이 갔으면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끝까지 즐겨봐라. 저는 풀문 파티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바다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또 동남아시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같은 거. 진짜 멀리까지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그냥 물안경 끼고 나가도 바로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바다 속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며칠이나 계셨었어요? 저 15일이요. 15일. 꽤 네. 오래 계셨네요. 근데 15일씩 저는 한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5일이면 사실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근데 15일씩 여기만 4번이요? 네. 코사무이. 그럼 코사무이 이 섬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크기가 오토바이로 스쿠터로 타면 2시간 반 정도 달립니다. 그 2시간 반 동안 이제 섬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거기서 15일 동안? 네. 뭐냐고요? 고향이세요? 이게 고향인가요, 여기?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여행을 가게 되면 15일 정도 시간을 냈다라고 하면 넓은 지역을 최대한 많은 걸 보면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는데 That's it.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좀 여행 스타일 다르니까 저는 너무 큰 나라도 싫고 너무 큰 도시가 진짜 싫어요. 여기가 그 정도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저 같은 추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폭포로 놀러 가서 거기가 이제 바다도 있지만 내륙 지방에는 정글이 있거든요. 정글에 보면 이제 점프를 해서 다이빙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폭포라든가 호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친구들하고 이제 스쿠터 빌려가지고 하루 빌리는데 굉장히 싸거든요. 네네. 그래서 택시도 있고 다른 교통수단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미터기를 키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리나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피곤해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다니거든요. 마치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이제 마치 국내 여행 쉬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뭐 얼마 전에도 제 친구들끼리 펜션 잡아서 가서 놀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살짝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인들을 좀 우르르 몰려가서 즐겁게 놀다가 다시 돌아온 그 지역의 어떠한 특색 있는 뭐 풀문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면서 그 다음에 저는 거기서 꼭 가서 하는 일이 저는 여행 가면 수염을 안 자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가면 아직도 되게 태국 아저씨들이 면도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노상에서. 그래요? 되게 싸거든요. 그러면 한 1,000원? 800원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서 면도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 그런 거. 그러니까 수염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느낌 있잖아요. 색다른 그 어떤 경험 같은 거겠네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거기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거품 내서 이제 발라주는데 비누도 자기가 고를 수 있고 향 같은 것들 네, 되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여행객들 중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 수염 자르러 오는 곳에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면 굉장히 신기해하고 뭐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곳에서 또 사귄 어떤 독특한 친구 있으실까요? 예. 누가요? 네덜란드 친구인데요. 여자인데. 나한테 얘기한 것 같다. 네, 제시카. 제시카. 네덜란드 분 제시카 씨. 네. 네네. 그래서 그 친구를 친해지게 돼서 그 친구는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무지했었거든요. 이 아시아 쪽에 대한 좀 지식이 좀 부족한. 제가 또 왜 코사무이를 골랐냐면 그 코사무이에 가면 굉장히 큰 그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또 차이니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국어라고 제시카한테. 그랬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한류 열풍에 빠져가지고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한국에 있는 문화도. 네, 그래서 심지어 6개월 살았어요 저희 집에서. 정말요?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요? 네. 와 대박이네요. 네, 같이 예. 이게 에어앤비 같이 이렇게 네네. 숙박이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저랑 같이 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로 좀 좋은 인연을. 네. 그래서 지금은 스리랑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정도에 가보려고요. 그렇군요. 왔다 갔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또 만들게 해준. 진짜 그런 섬의 이야기였습니다. 호사무이 뭔가 이런 얘기만 딱 들으면 좀 로맨틱하고 되게 뭐랄까 인생에 한 번 정도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결국에는 푸드코트에서 샤이니 노래가 나왔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가 나오고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샤이니의 목소리였구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뮤직비디오랑 같이 나왔거든요. 예. 오색찬란한 그 초기인 것 같아요. 샤이니의 또 데뷔 초기 때. 네. 그렇군요. 네, 그때는 별로 솔직히 관심 없었는데 샤이니에서 되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먼 나라에서 언어가 다른데 갑자기 우리나라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럼 너무 반갑죠. 딱 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자, 그래요. 이제 그러면 코사무이 이곳에서 여행하시면서 혹은 뭐 또 오늘 우리 푼바 가족분들에게 여행과 관련해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시면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하면 또 레게 음악이잖아요. 또 코사무이에 가면 클럽에서 그렇게 레게 음악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정통 레게라기보다는 약간 좀 변형된 요즘 스타일 레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레게 음악 하면 우리가 또 반말리에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반말리의 원 러브라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3명이서 남자애들 3명이서 클럽을 갔었는데 거기서 클럽은 DJ가 음악을 트는 게 아니고 로컬 밴드가 나와서 연주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그때랑 비슷한 거죠. 그 밴드가 반말리의 원 러브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 킬러스 노래도 있었고 막 각종 모던 락 뭐 콜드플레이 레디오헤드도 있었는데 갑자기 반말리 노래를 나오는데 너무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춤을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췄었는데 제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그때 술김에 가서 저도 춤을 췄네요. 그렇게 또 흥겹게 해줬던 그 추억이 담긴 노래. 자,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반말리의 One Love.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MBC FM for you. 반말리의 One Love 들으셨습니다. 그래요. 광고 먼저 들으셨고요. 지금 생선 작가님의 로맨틱한 여행 이야기 살짝 들어봤습니다. 코사무이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사실 여행에 있어서는 제가 생선 작가한테 적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라는 책으로 뭐 속칭 버프를 받았다 그러죠. 근데 여행 서적이 워낙 많이 나왔는데 그 어떤 기세를 몰아서 그 어떤 그 완성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판매고를 올렸어요. 그런 생선 씨의 책의 완성도에 비해 좀 과평가된 부분이 있다. 37만 권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37만 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수작 작가님. 대단하군요. 근데 정말 대단하죠. 뭐 아이슬란드 여행기도 냈었는데 사실 뭐 아이슬란드 얼마 계셨었죠? 저 3달이요. 그러니까요. 아이슬란드에 누가 3달을 있어 봤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근데 저는 이제 해봤자 1년에 한 10일? 그 정도 15일?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여러모로 이제 생선한테는 좀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제 철칙이 있습니다. 뭐죠? 가까운 거리는 내 돈 주고 가고 먼 거리는 회사에서 낸 돈을 바탕으로 한다. 출장 겸사겸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2년 연속으로 예전에 그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스위스에서 열리는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 2년 연속 가서 도합 그래도 한 14일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스위스에 체류를 한 셈이죠. 그러면서 이 공연도 보고 스위스에 머물면서 그때의 그 7월에 열리거든요. 7월에 열리는데 그러니까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햇살은 완전 따가운데 습도는 이만큼도 없어요. 그럼 땀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땀이 안 나요. 햇살은 지금 우리나라 햇살인데 습도가 없으니까 그냥 선글라스하고 선블럭만 잘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가 괜찮은. 날씨 상당히 쾌적한 느낌. 그리고 또 이제 몽트레가 이제
그 제네바 그쪽 말하면 즈네브 호수 며칠 계셨다고요 정확히? 14일. 네. 14일 계셨다고요? 예. 즈네브 호수를 호수는 왜 한국말로 하시나요? 네. 제네바 호수를 네, 배경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곳인데 그 거기 이제 공연장에 가면 거기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프레디 머큐리 동상. 네, 프레디 머큐리 동상이 뒤태가 정말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 엉덩이가 그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 정말 실물과 흡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굉장히 동상이 멋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사진 한 방 찍고 저는 이제 부베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몽트레 옆에 부베라는 곳에서 또 몽트레까지 이제 배가 다니고 그 몽트레 호수가 쭉 배를 다니거든요. 그 도시 하나 연결해서 이 배를 타는 재미, 그러면서 경치를 보는 재미도 있고 이런 나라에서 살면 딱 두 가지겠다. 너무너무 적성에 맞거나 네. 아니면 너무너무 심심해서 이민 가거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또 스위스도 갔다 오셨다가 여기저기 좀 유럽을 쭉 도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3, 4일 있을 곳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밤 6시 이후에 진정한 어떤 삶이 시작되는데 네네네. 이걸로. 네네. 술로. 거기서 뭐 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유럽을 여행을 가면 일단 투어를 가는 편이죠. 여기저기 거치면서 이곳도 가서 좀 경치를 즐겼다가 그렇죠. 어디를 가서 이제 좀 뭐 문화도 즐기고 패션도 즐기고 뭐 이런 편인데 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방송을 생방을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방송을 하느라고 좀 고되기는 했었는데 뭐 이제 뭐 그 스위스 음식 뭐죠 그거? 퐁듀. 퐁듀를 먹는데 생각보다 제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퐁듀가 처음 먹을 땐 맛있습니다. 제가 되게 유명한 집에 갔는데 처음 먹을 때는 치즈가 달달하니 맛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맛만 나니까 이게 먹다 보니까 물리는군요. 조금 물리는 맛이 그 김치 생각이 머리에서 저 외국에서 한국 음식 막 먹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되게 잘 적응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다. 음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명한 것보다는 좀 덜하다. 스위스가 사실 그렇게 음식적으로 유명한 거는 퐁듀밖에 없는데 그쵸. 그거 외에는 다 이제 뭐 비슷한 유럽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근데 이제 공연을 잊을 수가 없는데 공연에서 이제 나윤선 씨의 공연이 있었어요. 나윤선 씨의 공연이 그때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연장에 딱 들어갔는데 말이죠. 다 외국인이에요. 한국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겠죠. 스위스에서 또 진행되는 현지 페스티벌이니까. 나윤선 씨가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막 마녀처럼 노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소녀처럼 맥시 이러니까 근데 얼굴은 또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극이 너무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귀엽다고 해야 되나 놀랍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느낌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공연의 충격을 잊지 못하겠고 거기서 먹었던 그 쫙 그 시장이 서 있는데 그 생맥 한 잔 쫙 먹는데 생맥주라고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생맥주라고. 생맥 말고요. 라이브 맥주. 라이브 맥주를 한 잔 쫙 먹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선 계속 음악 나오고요. 계속 라이브가 거의 20시간 동안 라이브가 나옵니다. 두 분의 여행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은 깔려 있네요. 그렇죠. 생선 작가님도 또 파티였기 때문에 음악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지금 사실 배순탁 작가님도 페스티벌을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알프스 그 스위스에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파라마운트사 로고 있잖아요. 고산. 그 산에 제가 갔습니다. 그 산에 가서 사진 또 한 방 찍고. 근데 확실히 한 번 찍고. 고산지대니까 숨이 가쁘더라고. 그러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면 다른 걸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어. 나이가 좀 들고 시간이 흐르고 해서 사실상 40이죠. 네네. 사실상 40인데 뭐 그래도 저는 동안이라는 얘기는 좀 듣는 편인데. 네네네. 정말요? 근데 저희가 만난 지 한 10여 년 됐거든요. 그때도 이 얼굴이었어요. 그래요. 원래 노아는 헤어스타일이 저는 헤어스타일을 전혀 안 바꾸는 약간 헬멧 같은 이 헤어스타일 매력이 있죠.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저 작가님 헤어스타일 똑같잖아요 옛날이랑. 그죠? 육현주 작가님도 이제 오래 봤기 때문에 진짜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이 얘기가 살짝 나와서 말인데 불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뭔가
세상에 이제 속세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건한 무언가를 얻게 되는 나이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 예전에 다녔던 여행 그리고 이제 부록이 가까웠을 때 간 여행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멍 때리는 재능을 좀 배우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있어요. 뭐냐면 좀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서 말 그대로 휴양 여유롭게 네, 여유롭게 그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그걸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좀 시간이 좀 흐르면서 여행을 경험해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나에게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 맞아요. 몸이 더 아파. 맞아요. 너무 돌아다녀서 마음만 편해지고. 아 근데 저도 푹푹 쉬고 오지만 갔다 오면 그 쉬는 게 몸에 배해가지고 계속 쉬고 싶어. 그 저도 스위스 저는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스위스에서 나는 야채라든가 채소만 먹었거든요. 아, 또 거기서도. 왜냐면 아파가지고 갑작스러운 채식을. 네. 치료받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 좀 몸이 안 좋으셨을 때. 요양원에 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좋았던 게 음악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건 산책밖에 없고. 네네. 유기농 음식들을 계속 먹이거든요. 네. 사육하거든요. 아, 그렇게 또 좀 건강을 되찾으셨나요 거기서? 네, 그때 좀 괜찮아졌었는데요. 그 굉장히 비쌌어요. 3주 코스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로 괜찮아진 게 아니고 그 돈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괜찮다는 걸 계속 혼자서 이제 어떻게 나아야 한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투자를 이만큼 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아시아에 온 사람 중에서 저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전 좀 외롭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났던 거는 그 근처에 있는 그 호수에 가서 수영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일단 좀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으면 잠깐 쉬면서 좀 나를 찾아볼 수 있는 국가가 또 있다. 네. 스위스라는 거. 앞으로 해보려고요. 네,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갈 때 그러면 음악 가져가지 말고 시집을 하는 건 가져가는 게 최고예요. 시집.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배순탁 작가님 표정이. 아, 저는 이제 제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저는 주로 이제 인문학적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걸 많이 안 읽고 다른 류의 소설 그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주로 들고 갑니다. 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근데 저 두 분이 같이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는지 참 신기하네요. 하자고 해가지고요. 저도 다른 사람 하고 싶어요. 저희 그 종현 씨 얘기할 때마다 순위 많이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 한번 연결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바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해외에 있었잖아요. 언제 한번. 알겠습니다. 아, 저야 뭐. 그리고 또 우리 그거 있잖아. 뭐 로고송. 로고송은 다음 주에 얘기하자. 네네. 다 얘기해놓고 지금 또 방송국 마이크에다 대고 다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자, 나오는 거 맞지? 자, 어쨌든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여행기를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배순탁 작가님. 어떤 노래를 좀 추천해 주실까요? 노래 바꿨습니다. 뭔가요? 그 프레디 머큐리의 그 동상을 생각하면서 프레디 머큐리가 그 요양차, 휴가차 항상 들렀던 곳이 몽트레거든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거기 그 몽트레시에서 고맙다고 그 동상을 세워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여기 이 재킷이요. Made in Heaven 앨범인데 그 재킷이 바로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동상 재킷이죠. 진짜? 네네네네. 몰랐냐? 그거 실제 사람 아니었어? 그 실제 사람인데 그거를 그대로 동상으로 만든 거지. 그렇지. 앨범 커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끝내시죠. 올게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듣고 오겠습니다.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네, 퀸의 노래 I Was Born to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저 아까 할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저도 그 나윤선 씨 얘기하면서 또 우리 진정한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게 스토리가 원래 그 스토리거든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도 설계를 그렇게 해요. 사칭이 만나서 자기가 자기 스토리 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앓히면서 이렇게 해서 샤이니로 끝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시작해서. 너무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군요. 스위스.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다음 주에.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여행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는지 두 분은? 네, 다음 주에는 국내를 아마 저희가 소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즐거운 얘기 드리고 얼마나 제가 생선보다 우위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제 위에 뭐 변수탁이 있어도 되는데요. 저는 오랜만에 종현 씨 만나서 반갑네요. 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위에 변수탁이 있던지 말든지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자,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제임스 블런트의 하이 듣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Beautiful dawn lights up the shore for m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추억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죠. 장면으로 남아있는 것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 음악으로 돌아보는 추억은 아무래도 그 시간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노래와 함께 눈앞의 추억의 영상들이 재생되는 시간이죠. 백투더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만나볼까요? 5502님. 엄마랑 대파랑 양파 다듬었더니 눈물이 계속 나요. 문득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2005년에 나왔던 견우의 내 눈물이 하는 말. 처음에 견우 씨를 알고 친구랑 이러다 직녀라는 가수 나오는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곤 했었는데 그게 벌써 언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추, 양파, 대파 등등 이제 좀 다듬다가 눈물 나고 이런 경험은 없거든요. 눈이 매운 경험은 좀 많이 했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꽤 거리가 있잖아요, 다듬을 때. 근데 이게 올라와서 눈물까지 나고 눈물 핑 돌게 하고 그러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리하다가 가끔 다들 경험하시죠? 김한님 뜨거운 감자의 Today is 신청해요. 예전에 기쁠 땐 멜로디가 먼저 들리고 슬플 땐 가사가 먼저 들린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전 요즘 좀 슬픈 것 같아요. 짝사랑을 해서 그런지 노래 가사가 귀에 콕콕 박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노래 다시 듣는데 그 전에는 안 들렸던 가사가 막 들리더라고요. 푸른밤에서 들으면서 다시 곱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기쁘면 멜로디가 들리고 슬프면 가사가 들리고 전 평생 슬퍼왔나 봐요. 전 가사만 듣는데 거의 이제 노래에 꽂히는 게 물론 멜로디도 중요하고 훅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사가 꽂히지 않으면 그 노래는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요. 요즘 좀 슬픈 시즌이시다라는데 기분 좀 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Today is 김한민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뜨거운 감자의 Today is 듣고 왔어요. 9937님 바비킴 정인의 사랑할 수 있을 때 신청해요. 곁에 있을 땐 몰랐는데 없으니까 알겠네요. 그 사람이 항상 했던 말이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을 때 였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오만하고 자만했던 제 사랑을 반성해보려고 합니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잘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 돼서 생각해 보면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때는 또 그때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송진실님 지난 4월 엄마랑 이문세 아저씨 콘서트를 보러 갔었어요. 친구들이랑은 공연 보러 참 많이 다녔는데 엄마랑은 처음이었죠. 그때 엄마가 공연장에서는 이런 모습이시구나 알게 됐어요. 이문세 아저씨 노래 소녀처럼 소녀 같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조만간 엄마랑 또 공연장 가려고요. 이문세 아저씨의 2000년대 노래 빨간 내복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족과 이런 문화생활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제가 문화생활을 잘 안 하다 보니 연례 행사 같은 느낌이라 제가 하는 문화생활은 밖에 나가서 하는 거요. 뭐 물론 집안에서 많이 하지만 저의 가족들은 이제 공연장에서 본 경우는 대부분 저의 공연을 응원하려 주러 왔을 때 이제 많이 만났는데 누나랑 어머니랑 같이 다니셔서 많이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머니 공연 좋아하시고 좀 음악 되게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좀 간접 경험하면서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제 멋진 문화생활을. 8372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제가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조규만의 다 줄 거야. 내일 그녀를 위해 부르려고 하는데 푸른밤에서 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72님의 작업송이네요. 그럼 이게 네네. 연애 방식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과 좀 다르겠죠. 예. 잘 부르시길 화이팅 하세요. 근데 노래 제목이 달랐으면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다 줄 거야라서 예. 이원 분에겐 다 주시길. 구서진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스웨땡 신청합니다. 다이나믹 듀오랑 에픽하이가 피처링을 한 노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세 그룹이 함께여서 진짜 애정하는 곡입니다. 쫑디 혹시 이 노래 알아요? 같이 들어볼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노래 알아요. 예.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 조합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모였대? 이런 느낌. 예. 좀 쭉 듣다 보면은 이제 이 세 팀의 어떤 교류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곡도 되게 매력적으로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본인들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니까 되게 시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비킴과 정인의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곡은 9937님 신청곡이고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과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가 함께한 스웨땡 이 곡은 구서진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야, 나 챙겼지? 오빠.
바비킴과 정인의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가 함께한 Sweet Thing 두 곡 들었습니다. 유사랑님,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 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유일하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김경호 씨. 뭔가 여성스러운 면이 있으시다가도 노래할 때 보여주시는 파워풀한 모습이 너무 멋졌거든요. 한때 무한 반복해서 듣던 노래 김경호의 와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머리 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머리 긴 남자의 대표인 분을 좋아하시네요. 김경호 씨 매력적이시죠. 예. 좀 음악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정말 잘하시는 그런 되게 뼈대 있는 그런 락커시죠. 7644님, 어제 마감일이라 거의 3일을 밤을 새서 교열 교정을 했더니 오늘 코피가 나더라고요. 고3 때 이후로 처음 흘려봤어요. 놀라긴 했지만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뿌듯함도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30대니까 건강을 챙겨야죠. 저의 20대 시절의 노래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좋죠. 그래요. 3일 정도 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코피가 났다, 건강에 좀 무리가 왔다 라는 사연이었는데 일 마무리하셨으면 이제 푹 쉬시고 좀 컨디션이 돌아오셨길 바라고요. 참 일이라는 게 몰리다 보면 이렇게까지 끝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제 큰일은 아니셨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행여라도 이런 일이 한 번이나 좀 또 생긴다면 병원 찾아가 보셔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검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좋지 않다라고. 이런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되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이 곡은 7644님 신청곡입니다. You're on the phone with your girlfriend. She's upset. She's going off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Cause she doesn't get your humor like I do.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들으셨어요. 4011님, 대학교 신입생인데요. 작년 고3 담임 선생님께서 9월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은 담임을 맡은 반이 없으셔서 저희가 축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이 좋진 않아요. 저 선생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자친구 있었던 거 저희한테 속이셨을 줄은 몰랐어요. 보드카 레인의 첫사랑의 결혼을 듣는 날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자친구 있는 거 뭐 속일 수도 있죠. 친구끼리도 속이는데 뭐. 너무 귀여운 사연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주지? 지금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 편을 들어줘야 되나? 결혼하신다는데 축가를 해야 되나? 축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길. 5339님, 그 사람에게 왜 저는 아닌 걸까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하루였어요. 하필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친구라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 친구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긋난 우리들의 마음 노래로 위로해주세요. 나윤권의 나였으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본인의 인연을 기다리는 거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또 찾아오기를 또 기다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기적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인구가 이렇게 많고 지나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랑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게 참 기적이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6692님, 저희 아빠는 외국 현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셔서 1년에 한두 달 정도만 한국에 들어오시는데요. 다음 주에 드디어 들어오십니다. 자주 영상통화를 하긴 하지만 아빠 꼭 끌어안아 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이승열 씨의 노래 기억할게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는데 들어오시면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꼭 끌어안아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두 달 정도 들어오시는 거죠? 아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만드시게 아버님에겐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될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그 시간 또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또 시간을 보내실 테니까 좋은 추억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수정님, 더워서 그런지 요즘 댄스곡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조용한 노래를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푸른 밤에는 왠지 잔잔한 노래를 신청해야 할 것 같지만 더우니까 케이티 페리의 Hot and Cold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노래 신청해 주시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장르의 곡들도 많이 틀어드리고 연령대 상관없이 많이들 찾아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저는 이 곡도 좋아하고요. 또 신청하실 때 이거 푸른밤이랑 안 어울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드카 레인의 첫사랑의 결혼을 듣는 나이, 이 곡은 4011님 신청곡이고요. 이승열의 기억할게, 이 곡은 6692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처음으로 난 돌아갈래. 이 여행을 포기했던 넌 지금쯤 어디에. 보드카 레인의 첫사랑의 결혼을 듣는 나이, 그리고 이승열의 기억할게 두 곡 들었어요. 오민성님,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지금 25살인데 고등학생인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조카랑 때론 형 동생처럼 때론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에 있어서 참 잘 통해요.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DJ DOC 음악 얘기가 나와서 이 노래 저 노래 많이 찾아 들었네요. 그 중에서 사랑을 아직도 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음악적 취향을 나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죠. 이게 또 이제 가족이면 더더욱이나 좋은 것 같고, 저는 음악 얘기를 막 나누는 친구들 대부분 작업하는 친구들이어서 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일처럼 느껴질 것 같아 미안해요.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작업하는 애들을 이제 막 얘기 나누다 보면, 얼마 전에도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카페에서 막 얘기 나누면서 음악 얘기 많이 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조금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잡고 계속 음악 얘기만 했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는 좀 일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되게 미안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런 존재가 또 있다면 되게 기쁘죠. 하루하루가. 이 노래 좀 추천하면 그 친구 좋아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가족이면 더 특별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3881님, 저는 가요보다는 팝을 듣는 걸 좋아해요. 가요는 듣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고 따라 부르게 되는데 팝은 틀어놓고 그냥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가사를 못 알아듣는 제 귀 덕분이랄까요? 그래도 푸른밤에서 틀어주시면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더트리의 It's Not Over 틀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가요 되게 좋아해요. 가요. 저는 근데 좀 다른 이유네요. 전 따라 부르고 싶어서 가요를 많이 듣는데 사연자분은 따라 부를 수 없어서 팝을 많이 들으시는군요. 근데 팝이어도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고. 더트리의 It's Not Over, 이 곡은 3881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I
was blown away. What could I say? It all seemed to make sense. You're taking away everything, and I can't deal with that. I try to see the good in life, but good things in life are hard to find. We'll blow it away, blow it away. 도트리의 It's Not Over 듣고 왔어요. 8190님, 에미넴의 Lose Yourself 신청합니다. 2002년 하면 저는 월드컵과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한 곡에 꽂히면 그 노래만 주구장창 듣는 스타일인데 이 노래가 늦가을쯤에 나왔었는데 다음에 가을까지 플레이리스트에 걸어놓고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 들려주시면 다시 무한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취향 딱 확고해서 한번 꽂히면 정말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인생곡 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노래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곡,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곡 몇 곡 없는데요. 사실 그건 있네요. 이제 뭐랄까, 네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책, 재밌었던 영화, 재밌었던 어떤 만화 이런 것들은 한국 타다닥 꼽을 수 있는데 음악은 못 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음악 있으신가요? 인생곡? 6939님, 이승철의 긴 하루 들려주세요. 요즘 공부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문득 이승철 씨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나는 1%의 노력과 99%의 타고난 재능으로 노래한다. 딱 이 워딩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노래 잘 부르시는 건 그냥 타고난 거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타고난 재능이 있을까요? 어쨌든 공부는 아닌 걸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부를 재능으로 타고난 친구들도 있죠. 예. 재능이라는 건 사람마다 이제 받는 어떤 부분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양도 다르니까 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 조율, 노력과 재능을 잘 조율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루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니까. 더군다나 예술의 경우에는 이런 노력과 어떤 재능에 대한 이 비율 나누는 게 되게 개인적이잖아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재능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되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재능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 되게 비일비재해서 예술에는 네. 저도 근데 노력과 재능은 반반씩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 반밖에 못한다라는 그게 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연습생 때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승철의 긴 하루, 이 곡은 6939님 신청곡이에요. 듣고 올게요. 뒤척이며 잠에서 깨면 문득 그대가 없다는 생각에. 이승철의 긴 하루 듣고 왔습니다. 4403님, 저희 집이 좀 더운 편인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운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정말이지 앞으로 견뎌야 할 여름이 캄캄합니다. 시원한 바람 생각이 간절한 요즘이네요. 그래서 신청하는 건 아니지만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8월이 가까워져서 정말 더울 때죠. 9월 넘어가면 그래도 좀 날씨가 풀리지 않나요?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더울 때 이제 움직이는 거 저 정말 싫어하고, 제가 그리고 반팔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왠진 모르겠는데 좀 안 좋아해서 예. 집에만 있습니다, 전. 아니면 그 들고 다니는 선풍기를 꼭 갖고 있어요. 부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서. 4403님도 한번 찾아보시길. 이동식 선풍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 좋은 선풍기 진짜 많아요. 예,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예. 그래 또 비교적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4403님 신청곡이에요.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앤썸의 언제나 네 곁에 입니다. 앤썸은 나을 씨가 속해 있었던 보컬 그룹인데요. 이 노래는 1999년 발매된 1집 수록곡입니다. 일요일 밤을 마무리하시면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평소 이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골라본 끝곡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조금은 가벼운 월요일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앤썸의 언제나 네 곁에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이젠 잊어버려 뒤돌아보지만 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